여러분들의 나이스한 디테일링 가이드 소나스가이입니다. 자, 소나스가이는 오늘부터 선글라스를 벗고요. 이제 와이테일링을 들어왔습니다. 와이테일링? 생소하시죠? 우리가 이게 와이테일링이 뭐냐면요. 와이외와 디테일링의 단어를 이렇게 딱 합친 컨텐츠로 우리가 디테일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슈 등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와 경험이 아닌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디테일링 토픽을 다뤄보고자 만든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컨텐츠는 바로 무엇이냐? 워터스팟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워터스팟을 정한 이유는요. 차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름철에 특히나 자주 발생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이자 해결하고 방지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워터스팟에 대해서 논해볼까요? 자, 첫 번째, 워터스팟의 정의입니다. 워터스팟, 이게 뭐냐? 제가 사전적 정의와 통상적으로 쓰는 디테일링 용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적 용어를 살펴보면요. 워터인 물과 그리고 스팟인 반점이 만나서 물반점, 물자국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영어의 다른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워터스테인입니다. 물때라고 표현할 수 있죠. 통칭적으로 디테일링에서는 워터스팟은 워터스테인, 물때, 물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의 도장면을 오염시키는 먼지, 수액, 벌레, 그리고 손상된 자국인 스크래치와 수월마크 등과 같이 비교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워터스팟은 표면 오염이거나 도장면 손상이 발생한 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터스팟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워터스팟의 원인은요. 물에 녹아있는 염분인 나트륨, 미네랄 성분인 칼슘과 마그네슘이 원인입니다. 물에 포함되어 있다가 물이 증발되면서 건조되고 이 미네랄 침전물이 도장면에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미네랄 성분은 물과 달리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요. 도장면에 축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상성비로 발생되는 워터스팟은 도장면의 가수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하수로 세차했다가 또는 비를 맞았는데 워터스팟이 엄청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뒤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워터스팟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워터스팟의 유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워터스팟, 그리고 본디드 워터스팟, 그리고 에칭입니다. 첫 번째 하드 워터스팟은요.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경수, 즉 샘물이죠. 샘물이 만든 물 자국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유형의 물 얼룩이입니다. 즉 이것이 물에 미네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동차 표면에 쌓이는 미네랄 침전물이 된 것이죠. 천연 미네랄은 지하수와 빗물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 수돗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요. 지하수와 빗물에 비해서 수돗물은 미미한 편입니다. 세차 후 물기를 완전히 건조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다음은 본디드 미네랄인데요.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점착된 미네랄 워터스팟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 위의 하드 워터스팟보다 미네랄 농도가 높은 경우이고요. 가벼운 워터스팟을 장기간 방치해서 결국 클리어 코트로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을 맞아보신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점착형 미네랄 오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특히 여름철에 많이 자동차의 도장면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면이 뜨거워져 있으면 클리어 코트가 팽창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서 팽창된 클리어 코트 사이로 침투한 미네랄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칭입니다. 에칭 워터스팟은요. 미네랄이 포함된 물방울이 태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빨리 말라붙을 때 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클리어 커트 표면이 까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눈에는 일반적인 워터스팟처럼 보여서 세차장 가서 세차를 열심히 해보지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에칭 워터스팟은 가장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워터스팟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경수가 만든 하드 워터스팟은요. 일반적인 세차로 제거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산성세정제를 사용해서 무기물인 미네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3pH의 세차 기호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상수도의 경수를 보면요, 대부분 샘물, 경수입니다. 이 경수는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브랜드의 디테일링 브랜드가 산성 샴푸를 포함한 3pH 세차 컨셉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의문을 저는 가져봅니다. 다음은 점착형 미네랄입니다. 이것은 미네랄 축적이 과도하거나 클리어 코트층 내에서 점착되어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중화 작업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석회물 같은 경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식초, 염산을 적신 티슈를 도장면에 올려놓거나 산성세정제인 워터스팟 리무버를 충분히 분사하고 방치한 후에 미네랄에 침투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칭입니다. 이것은 클리어 코트가 함몰된 상태로 광택 작업이 필요로 하죠. 이것은 클리어 코트를 깎아내서 같은 평면을 만들어야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워터스팟을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세차를 했는데 워터스팟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워터스팟은 미네랄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워터스팟을 만드는 원인인 미네랄이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물에는 미네랄이라는 물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로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도, 씻는 물에도, 세차하는 물에도, 심지어 내리는 비에도 미네랄 성분은 다 섞여 있습니다. 자, 미네랄 성분이 전혀 섞여 있는 물이 있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네, 있습니다. 바로 증류사라는 건데요. 몇 차례의 증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순수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랄 성분이 얼마나 물에 섞여 있냐에 따라서 물의 경도가 결정됩니다. 물의 경도는 물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을 합해서 탈산칼슘의 양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환산한 값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탄산칼슘이 물 1리터당 90mg 미만이면 연수, 200mg 이상이면 경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경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우리나라 수돗물의 경도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 지역은 물 1리터당 50에서 80mg 정도, 대구는 50에서 90mg, 광주는 30mg 정도였습니다. 오! 이거 완전한 연수죠? 자, 그렇다면 주요 국가의 수돗물의 경도는 얼마나 될까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독일은 물 1리터당 200mg, 프랑스는 1리터에 180mg, 중국은 110mg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거의 경수, 센 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수돗물은 어떨까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수돗물은요, 85% 이상이 경수이고요. 대략적으로 환산했을 때 미네랄이 200mg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세차장은 주로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차 후 물기만 잘 제거해 주신다면 워터스팟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해도 자동차에 남아있는 물기를 반드시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샤워부스도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샤워부스 유리에 물때가 생길 겁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상수도에도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적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샤워부스에 물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세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지하수를 세차했더니 워터스팟이 엄청나게 생겼다라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왜 그럴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음용할 수 있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로 구분됩니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요, 음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물의 세기는요, 리터당 미네랄이 300mg
미만이어야 되고요. 이를 초과하게 되면 농업 또는 공업용수로 분리됩니다. 농장 또는 농촌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절대 세차하지 마세요. 마실 수 있는 지하수도 상수도에 비해서 적어도 3배에서 10배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공업용 용수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더 심각하겠죠? 자, 세차는 반드시 셀프 세차장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차장이라면 미네랄 성분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정수장치가 설치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워터스팟을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비를 맞았는데 워터스팟이 생겼어요. 특히 이 여름철에 심각하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세차를 할 때 우리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워터스팟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차 후 드라이잉 타올을 잘 닦아내서 이렇게 워터스팟을 방지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로 인한 워터스팟에 대해서는 일단 비의 성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물의 순환이라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증발된 물은 하늘에서 일정 고도에서 응결이 되고 구름이 된 다음에 그 구름이 수변이 서로 모여서 충돌 병합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비가 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 그리고 해염, 칼슘,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무기질을 씻어내리면서 자동차 표면에 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황사가 왔을 때 어땠나요? 황사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사 온 후에 비가 내리면 자동차 위에 엄청난 흙먼지가 남게 되죠. 이 또한 무기오염물질이 내 차의 표면을 덮게 된 것이고 오염이 발생된 것입니다. 세차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이것 또한 워터스팟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비가 내린 뒤 하늘을 보면 어땠어요? 자, 보이지 않던 저 멀리에 있는 풍경까지도 잘 보였어요. 이러한 것들을 워시 아웃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석사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염물 제거의 효과는 비가 내린 후 2시간 이내에 최대 효과를 보이고요. 강수량은 시간당 20에서 200ml의 경우 더욱더 잘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즉, 강한 강도로 2시간 이상 비를 맞았을 때 워터스팟이 발생한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보통 비의 경우 이를 환산했을 때 넉넉하게 4시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포함하고 있는 비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제주도 그리고 서해안 바닷가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어두운 색 차량일수록 워터스팟 자국이 엄청나게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보고서 한반도 강수분포 및 화학적 특성 연구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봄철은 왜 그럴까요? 봄철은 해안 지역에서 주로 연무가 발생합니다. 이 연무가 무엇이냐면요, 안개는 아니고요. 상대 습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생기는 시정장애물이라고 통칭합니다. 근데 연무에는 해염 입자, 대기오염 입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비와 섞여 내리면서 워터스팟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름철 같은 경우 공기의 대류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서 매우가 만들어지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부유하는 무기질 성분을 도장면에 점착 후에 강한 햇볕이 빠른 건조를 통해서 워터스팟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뜨겁기 때문에 도장면이 팽창되어 있어서 미네랄 점착물의 침투가 용이해져서 워터스팟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절은 어떨까요? 겨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겨울은 비교적 강우 또는 강설에 미네랄 성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면의 온도가 여름과 달리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발생 위험은 감소하지만 조심은 해야겠죠. 자, 비로 인한 워터스팟을 방지하는 방법은 되도록 지하주차장, 차량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외 주차장 등 환경상 이런 상황이 어렵다면 비가 온 후에 세차장에 가서 고압솔도 한번 시원하게 싸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차를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리고 주행간에 소나기를 만났다면 최대한 도장면에 물을 남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좋고요. 해안가 또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가 내리고 나면 고압수를 한 번 더 뿌려주시면 워터스팟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성분이 뜨거운 도장문에서 말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축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 내 차를 워터스팟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워터스팟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소낙스는 디테일링을 즐기는 여러분들께 주관적 경험보다는 원리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말 올바른 디테일링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스마트한 디테일링을 위한 채널 소낙스였습니다. 본 영상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와이텔링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